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행동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행동론에서는 소비자들의 정보 처리 과정, 구매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여기에서 영향을 미치는 태도와 학습, 이러한 영향 요인 등을 주로 분석을 하는데요.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등의 구매 과정을 지켜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공짜로 주어도 쓰지 않을 제품을 높은 금액으로 구매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제가 가격이 비싼 것 같은데 왜 샀어? 라고 질문을 하면 꼭 필요하다라는 답변보다는 그냥 예뻐서 혹은 마음에 들어서처럼 감각적이고 충동적인 구매 이유를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높은 금액이란 제가 생각하기에 높은 가격일 뿐이지 구입한 사람은 적정한 가격을 지불했다라고 생각하는 합리적인 가격을 의미하는데요. 즉, 가격이 비싸더라도 본인이 가치를 느끼면 그것은 적정 가격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사람마다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소비자는 자신의 취향이나 그가 속한 사회와 문화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사람마다 기준으로 삼는 가치가 달라서 가격이나 성능, 유용성만을 따져서 구매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돈은 충분한지, 이 제품을 사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자주 이것을 구매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긴급한지, 나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와 같이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구매를 하기도 하고 구매를 미루기도 하죠. 또한 먹고 자고 입고 일하는데 꼭 필요해서 구매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용하던 제품이 식상해서 새로운 것을 구매하기도 하고요. 회사에서 보너스가 나와서 새로운 상품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생활이 변화되면서 새로운 구매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럼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판매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트북처럼 가끔씩 구입하면서 가격이 조금 비싼 제품이라면 정확한 스펙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이고요. 명품처럼 개인의 만족과 관련된 제품이라면 예술작품 혹은 화려한 사진들로 고객을 브랜드와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일상용품과 식품처럼 비교적 저가이면서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구매하는 제품들은 명확한 장점을 이해하는 것이 좋고요. 콜라나 껌, 음료, 문구류처럼 일상적이면서 구매가 자주 일어나는 것은 저렴한 가격을 중심으로 공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다양한 구매 과정에서 기업이 소비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구분하여서 행동을 예측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고객들이 왜 우리 상품을 구매하는지, 구매를 하기 전, 그리고 구매를 하는 동안, 구매를 완료한 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등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고객의 행동을 이해한다면 소비자의 욕구와 기대에 적합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소비자 행동은 무엇이고 우리가 왜 소비자 행동을 분석하는 걸까요? 크게 놓고 본다면 마케팅 관점에서 소비자 행동은 시장을 세분화한 후에 표적 시장을 선정을 하거나 또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포지셔닝을 도출하거나 또는 제품, 가격, 유통, 촉진의 이런 마케팅 믹스 활동을 계획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비자 행동을 분석을 해보는데요. 첫 번째, 시장 세분화와 표적 시장 관점에서는 소비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라이프 스타일, 구매량과 구매 빈도와 같은 행동적 특성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포지셔닝 도출 관점에서는 우리 기업이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각과 선호도, 그리고 경쟁자도 있을 테죠. 경쟁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과 선호도, 우리뿐만 아니라 경쟁 상품을 포함해서 상품을 구매한 후에 만족하는 점과 불만족스러운 요인들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마케팅 믹스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상표나 패키징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 그리고 가격과 품질에 대한 지각하는 정도, 광고 카피와 슬로건 도출 등을 위해서 우리가 소비자 행동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소비자 행동이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다라기보다는 마케팅 측면에서 시장을 세분화하거나 표적 시장을 선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제품과 서비스의 포지셔닝을 도출하기 위해서. 세 번째, 제품, 가격, 유통, 촉진의 이런 마케팅 믹스 활동을 실행 계획을 우리가 잡기 위해서 소비자 행동을 분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은 문제인식, 탐색, 대안평가, 구매의 행동을 단계를 밟게 되는데요. 물론 구매 의사 결정이 늘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익숙한 매장에서 커피를 주문하는 결정도 있을 것이고 기념일에 선물을 구매하는 결정도 있을 것입니다. 광고에 끌려서 순간적으로 충동 구매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듯 소비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기업은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 결정을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소비자 행동은 크게 보면 구매 행동과 소비 행동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구매 행동은 소비자들이 구매 의사 결정이나 구매 행위 등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소비자 행동은 소비자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소비 과정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 트렌드라고 부르는 것들은 소비 행동에 해당하는 거고요. 구매 행동은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의 구매 행위라고 정의를 했는데 보통 기업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활용하는 것들이 소비자의 구매 행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을 해야 하는데요.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이면서 개인적인 요인으로서는 태도와 동기, 욕구, 자아, 가치, 그리고 요즘 많이 거론되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이 중요한 특성이고요. 사회 문화적 요인으로 본다면 내가 속해 있는 준거 집단, 그리고 가족이나 문화, 사회 계층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트북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삼성 노트북을 꾸준히 오래 사용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새로 나온 신형의 애플 제품을 구입을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애플 제품을 구입하려는 동기는 무엇이고 평상시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전에 애플 제품을 사용한 경험 등이 내적 요인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른 측면을 놓고 본다면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등 자주 만나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 계층과 문화 등의 외적 요인도 영향을 주겠죠. 이렇게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외에 추가적으로 더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는데요. 맥북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은 있는지, 그리고 지금 기업이 세일 행사와 같은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지, 판매 담당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당 상품을 설명하고 있는지와 같은 이러한 상황적 요인도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이 노트북을 하나를 구입하는 과정 속에서도 태도와 동기, 욕구, 가치와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그가 속해 있는 준거 집단과 문화 등이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비자 행동을 이론적으로 설명한 요인이 EKB 모델이라고 부르는 것들인데요. 앵켈과 콜라트, 블랙웰이라는 사람의 앞자 이름을 딴 건데요. EKB 모델에 따르면 사람들은 문제를 인식을 하면 정보를 탐색을 하고 대안을 평가한 후에 구매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개인의 특성과 라이프 스타일이 영향을 미치기 마련인데요. 사람들은 이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을 하기도 하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카카오톡과 같은 소셜미디어 상에서도 친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이런 과정들은 공유를 통해서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인터넷 시대 이전에서는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을 문제인식, 탐색, 대안평가, 구매로 바라봤다면 인터넷 시대 이후에서는 인지, 흥미, 욕구, 기억, 구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주는 아는 사람이 주는 정보 효과성을 활용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소비자는 인지, 흥미, 욕구, 기억, 구매로 바라보고 인지할 수 있도록 광고를 했다고요. 그렇게 광고를 하면 그 중에 몇 명은 흥미가 생겼고 이런 것들이 욕구, 기억, 구매로 이어질 것이라 봤던 것이 전형적인 소비자 구매 의사결정 과정이라면 최근에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와 같은
실제 내가 만난 적은 없지만 내가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하는 인플루언서가 혹은 내가 구독하는 유명 유튜버가 하는 이야기로 사고 싶은데 괜찮다 라고 느끼는 이런 것들이 아는 사람이 주는 정보 효과성이라고 부르고요. 보편적으로 이런 것들은 충동 구매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동 구매는 다시 계획 구매로 넘어가기 때문에 검색할 수 있는 이런 작업들도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 결정에 맞춰서 구글과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행동을 구매 의사 결정을 인지, 탐색, 고려, 전환별로 나눠서 구글 애널리틱스 태그 매니저를 통해서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픽셀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인지, 탐색, 전환 등의 고객 단계별 데이터를 정확하게 수집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마케팅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온라인상에서 인지, 탐색, 고려, 전환을 잠깐 정의하면 인지 단계에서는 고객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인식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조금은 자극적인 혹은 고객이 관심받을 수 있는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런 컨텐츠 중심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인지된 사람들은 반드시 탐색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충동 구매에서 바로 구매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한번 크로스를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인지 단계에서 반드시 탐색으로 연결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인지된 사람들은 탐색을 해보겠죠. 대표적인 곳이 네이버와 구글로 불리는 검색 포털이 아마 계획구매 채널이 탐색에 해당할 건데요. 탐색 단계에서는 고객이 제품에 대한 관심을 능동적으로 표현하는 단계입니다. 적극적으로 정보 탐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탐색 단계에서 어느 정도 의사결정이 되면 이제 사기 위한 고려 단계로 넘어가겠죠. 고려 단계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것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는 단계이고 어느 정도 마음속에서는 구매를 하겠다라고 마음먹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품과 서비스 정확한 스펙 그리고 프로모션 정보, 할인 정보, 배송 정보, AS 등에 대한 정보들을 충실하게 제공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고려 단계에서는 사회적 증거라 불리는 유사한 사람들의 후기 등도 중요하게 작동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의사결정된 사람들은 전환을 하겠죠. 우리가 전환이라는 것은 꼭 물건을 구매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회원가입을 하는 것이 구매 전환일 수도 있고 구독을 신청하거나 혹은 이메일 뉴스레터를 받는다라고 이메일을 입력하는 것들도 구매 전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구매 전환은 기업이 사전에 정의하기 나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러한 소비자 행동에 맞게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트리플 미디어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트리플 미디어는 첫 번째 광고 미디어를 활용해서 소비자들이 우리를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혹은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요. 웹사이트에서는 광고보다는 더 실감나는 브랜드 체험을 제공을 하거나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할 테고요. 이러한 화제들이 블로그나 SNS에 게재가 되고 그 내용들로 인해서 사이트 방문자가 더 증가를 하겠죠. 나아가서 블로그에 게시된 기사가 여러 소셜미디어에 공유가 되거나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컨텐츠를 확산을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도달이 될 것입니다. 트리플 미디어는 크게 보면 광고 미디어로 보이는 페이드 미디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기업이 소유하는 온드 미디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채널이라고 볼 수 있는 언드 미디어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페이드 미디어는 돈을 내고 미디어의 일부 공간이나 시간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쇄나 광고, 배너 광고, 검색 광고 등이 모두 다 좀 포함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기업은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일부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도달시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광고를 해야 소비자들은 관심을 갖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광고를 통해서 접한 사람들은 우리 회사를 찾아보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온드 미디어라고 하는데요. 기업이 소유한 미디어, 온드 미디어에서는 자사의 홈페이지, 그리고 블로그, 모바일 앱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유튜브 채널,
혹은 오프라인 매장들도 온드 미디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드 미디어에서 접한 것을 통해서 우리 온드 미디어가 정확하게 찾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언드 미디어입니다. 소비자 미디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인플루언서나 유명 블로거, 유명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협찬 광고를 찍기도 하고 보도 자료를 배포하기도 하잖아요. 이를 통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하고 사용자가 직접 생산하는 UCC와 같은 이런 결과물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제는 매우 복잡하게 움직입니다. 하나의 채널에만 충성도를 보이지 않고요. 여러 채널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트리플 미디어 관점에서 광고도 하고 광고를 통해서 우리 채널이 실체가 확인이 될 수 있도록 또 해야 되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추가적으로 정보를 생산해서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통합적인 관점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